화인에서 제트의 신작 2점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왜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 작품만 전시하신 건가요? 나머지 한 작품은 추후 전시회에서 보여줄 계획이신가요? 2점이요?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화인에서 진작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겠죠? 이래서 소문이란 건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얼마 전 화인에서 화가 제트의 작품을 대거 매입했다고 하는데 예술품 시장에도 진출할 생각이신가요? 일전에 유 본부장님과 관련해 예술품 시장을 컨트롤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갔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림 구매는 제 개인적인 취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림 몇 점 산 걸 대거 매입이라기엔 너무 거창하죠? 다만 화인은 예술 분야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추후에도 예술품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유명화가 제트가 직접 그림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휴대폰을 던질 정도로 감격할 건 아니잖아요? 남봉꾼의 회개일까 아니면 즉흥적인 결정일까? 공개적으로 예술 시장에 개입할 것을 선언한 유신우. 혼자만의 힘으로 미림시 예술품 시장을 어지럽혀 예술 투자 시장 전망 걱정돼. 꽤 흥미로운 타이틀이네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일 줄은 몰랐지만요. 적이 워낙 많아서요. 대중을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도 유언비어는 시온 씨가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새로 오픈한 갤러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이거든요. 갤러리 협회에도 정식으로 입회를 신청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죠. 네, 저는 얘기 안 했는데 그림 그려 번 돈으로 나만의 갤러리를 오픈했어요. 화인 예술 펀드와 뉴 서밋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형 명의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 명의로 된 건 이 갤러리가 유일해요. 무슨 생각해요? 왜 갑자기 말이 없어요? 그냥 갤러리와 예술품 경영센터로 구성된 사회단체라고 보면 돼요. 모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갤러리 측에서 보면 협회에 가입한다는 건 자격을 입증받았다는 뜻이죠. 게다가 갤러리 협회는 정기적으로 학술 교류와 공동 전시회 같은 이벤트를 주최하니까 갤러리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어요. 협회에 가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좋은 작품들도 갖고 있어야 하고 인맥과 자금도 필요해요. 모처럼의 휴일인데 일 얘긴 그만 접어둬요. 오늘은 뭘 그리고 싶어요?
날 그리고 싶어요? 전혀요. 누나가 그려준다는데 기뻐해도 모자랄 판이죠. 하지만 인체 구조는 어려운 편이라 일단 미니 버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웃은 거 아니에요. 그냥 누나 보니까 예전에 그림을 막 시작했던 때가 떠올라서요.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냥 귀여워서요. 아, 집중력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봐요. 여긴 이렇게 해야죠. 쉿, 누나. 그림 그릴 땐 집중해야 돼요. 물론이죠. 난 프로니까요. 이 그림 잘 간직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거니까. 침대 옆에 걸어둬요. 그럼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일 테니까요. 침대 옆에 걸어둬요. 그럼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일 테니까요. 누나, 얼굴 빨개졌어요. 네, 어때요? 맞아요. 나예요. 네, 어린 시절의 추억이에요. 신우 안에 있습니까? 화인의 서하늘 이사님이십니다. 성격이 괴팍하시죠.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왜? 난 오면 안 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참, 아저씨. 이분은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세요. 전에 절 도와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변호사님, 여긴 화인그룹의 서하늘 이사님이세요. 제 아버지의 오랜 파트너시죠. 변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가요. 서 이사님은 유씨 가문과 사이가 꽤 좋습니다. 어렸을 때 작은 도련님을 보살피기도 했거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도련님을 잘 아시네요. 도련님께서 변호사님을 신뢰하고 뭐든 털어놓으시는 이유가 있군요. 난 네가 무슨 생각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예술 펀드 쪽도 실질적으로는 네가 관리하고 있잖아. 명의는 신성이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넌 매체에서 널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봐. 예술품 시장을 컨트롤한다. 형을 존중하지 않는다. 온통 이런 말들 뿐이잖니. 네 평판은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야? 신우야, 너희가 우애 깊은 형제라는 건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하지만 넌 화인의 본부장이야. 네 형의 평판이 너보다 좋아봤자 너한테 득될 게 없어. 회사 프로젝트 말고도 회사 내부 사람들에게도 신경 좀 쓰거라. 괜찮아요. 아저씨 성격이 그래요. 뭐든 직설적이시죠. 아저씨는 날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화인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지금 예술 시장에 손을 뻗는 건 솔직히 모험이거든요. 내가 화인 내부에서 형보다 신망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증거 이리 주세요. 그러면 아는 수집가랑 화가분들 통해서 유신성 씨 이미지를 망가뜨려 주죠. 아무래도 일면식도 없는 유신성 씨보다는 본부장님한테 더 마음이 가네요. 다 거짓이었어도 오래 보면 정든다고? 닥치라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건 화인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나 그렇죠. 화인의 불리한 유언 비어를 날조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마지막에 했던 말에 정신이 드네요.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작은 도련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홍보팀에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갤러리 협회 쪽도 알아봤습니다. 이사 대부분은 저희의 입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명성에 흠이 될까 걱정하는 이사도 몇 명 있습니다. 돈에 굴복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운 거겠죠. 어쨌든 내 갤러리에는 실력파 화가들이 꽤 있고 협회에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으니 거절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임재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도요? 누군가 배후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러길 바라야죠.
하지만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시온 씨, 당분간 화인 예술 펀드와 뉴 서밋 프로젝트 쪽을 예의주시해 줘요. 알겠습니다. 작은 도련님. 생각하지 말죠. 어차피 올 건 오게 돼 있으니까요. 다른 그림도 그린 게 있는데 한번 볼래요? 이거 봐요. 화인그룹 유신우가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아니요, 이번엔 대형 사고예요. 화인그룹의 뉴서밋 프로젝트 아시죠? 표절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티스트랑 계약했대요. 이거 우리 또 한동안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누나도 봤나 보네요. 화인 내부 사람에게 조사를 맡기고 싶진 않아요. 화인을 인수한 지는 꽤 됐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혼자 조사해 보려고요.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요. 누나는 고마워요. 누나가 도와준다니까 안심이 되네요. 지금 바로 회의 들어가야 돼서 구체적인 건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얘기해요. 내가 뭐라 했어? 그것 봐라. 이제 어떡할 거야? 아저씨, 진정하세요. 이런 상황에 진정하라고. 베일에 가려진 제트의 신작을 전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유아협회의 이사까지 출동해 진위를 가리게 했지. 그 다음엔 각 플랫폼에 네가 예술품 시장을 컨트롤할 생각이라고 보도가 나왔어. 지금은 또 뉴서밋 프로젝트의 표절한 범죄자까지 계약시켰다고 하더구나. 그것도 제트의 그림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 그 아티스트의 일은 제가 경솔했어요.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잘 통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야. 또 하필이면 제트의 그림을 표절하다니. 이제 전에 전시된 그림의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아저씨,
걱정 마세요.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화인의 누가 되지 않게 할게요. 그러는 게 좋을 거다. 일이 더 커지면 그땐 네가 직접 이사회에 해명해. 이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명은 쪽은 그나마 중립을 지키고 있어. 이명은과 친분 있는 자들도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 하지만 오준철 쪽은 그는 줄곧 너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지금 또 네 형이 돌아와야 한다고 떠들고 있어. 신우야, 너도 이제 다 컸어. 화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됐단 말이다. 작은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시온 씨 탓 아니에요. 이번 상대는 딱 봐도 준비를 단단히 했거든요. 일단 홍보팀에 연락해요. 그쪽의 계획을 들어보죠. 최후의 수단으로 게시글과 보도들을 삭제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게시글을 삭제하는 건 안 돼요. 게시글은 나도 봤어요. 그럴듯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죠. 지금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놈들이 많아요. 게시글을 삭제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 돼요. 화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지? 이슈를 묻으려고 해도 원 게시글이랑 조회수가 높은 보도만 삭제하는 건 좀 아니잖아. 게다가 사람들의 불만도 더 커져서 지금 여기저기 공유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더 커졌어. 유신우 20살 정도라 했나? 역시 노련하지 못하네. 누명일 수도 있어.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잖아. 못 봤어? 그 제보자가 리스트를 공개했잖아. 유신우 명의의 갤러리와 계약한 아티스트들의 인적 사항이래. 그 리스트에 진짜 정찬택이란 사람이 있더라고. 상세 정보는 모자이크로 처리했어도 사진이랑 이름은 나와 있어. 유신우 명의의 갤러리? 그 뭐더라? 뉴서밋 프로젝트? 뉴서밋 프로젝트는 아니고 그건 유신성이 설립한 프로젝트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회의 방금 끝났어요. 봤어요. 그래서 갤러리 인사팀장한테 확인해봤는데 갤러리의 인적 사항 서류가 확실하대요. 내일 갤러리에 직접 가서 조사할 생각이에요. 같이 갈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집으로 데리러 갈게요. 고마워요. 내일로 휴가까지 쓰고. 갤러리 협회 쪽 입회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논의하러 갔어요. 그쪽에서 인터넷 여론을 보고 입회 신청을 거절할 모양이에요.
갤러리 협회는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꾸준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명성이 좋아야 해요. 내가 협회에 새로 가입했다는 게 알려지면 네티즌들의 공격거리가 늘겠죠. 게시글을 삭제한 건 화인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홍보팀의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같은 방법은 쓰지 말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자작극을 벌일 줄은 예상 못했죠. 한 단계 한 단계씩 치밀하게도 설계했네요. 논란이 있는 시기도 잘 맞췄고요. 정말 게시글을 삭제하고 싶었다면 흔적도 없이 처리했겠죠.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배후에서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군지 두고 보자고요. 지금 제일 급선무는 정찬택에 관한 일을 유포한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정찬택의 계약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꽤 있어요. 하지만 복역 중인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사팀과 기획팀 팀장, 그리고 정찬택의 매니저도 정찬택의 집행 유예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들이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정찬택과 관련 있는 사람이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고요. 네, 인사팀장한테 연락해뒀으니까 바로 가면 돼요. 여보세요? 정찬택 씨? 무슨 일이죠? 네, 바로 갈게요. 일단 정찬택 집으로 가요. 네티즌들이 정찬택의 신상 정보를 캐내서 대문을 페인트로 도배했대요.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고 죽으란 말까지 있나 봐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 일까지 도움을 청하다니 정말 면목이 없네요. 네티즌에게 공격당하는 건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예지는 이제 막 호전되는 중이에요. 알아요. 두 분이 지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절 갤러리에서 제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인사팀을 속였다고 밝히기만 하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우거나 돈으로 여론을 잠재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번 사건에는 갤러리와 뉴서밋 프로젝트, 화인 그룹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거예요. 맞아요.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난 이런 일에 쓰러지지 않아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정말 본부장님께 문제가 생긴다면 제 제안도 고려해 주세요. 두 분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집행유예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계속해서 예지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단지 지금 당장 일터로 복귀를 못할 뿐이죠. 유 본부장님께서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동안 쉬면서 마음 정리를 하고 다시 작품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예지는 잘 회복하고 있어요. 다만 워낙에 몸이 약한 친구라 최근에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다 예지와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다들 제 일을 밖에 발설할 분들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신고하러 다녀오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생필품을 사러 간 거 외에는 집에 있었어요. 만난 사람들도 다 보호관찰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전 집중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다들 제 일에 대해 몰라요. 네, 집에 찾아와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갤러리 인테리어랑 홍보 절차에 대해 얘기했었어요. 찾아왔었다고요? 제가 찬택 씨는 한동안 쉬고 다시 복직할 거라고 전했었거든요. 매니저분도 그냥 얘기만 나누다 갔어요. 아참, 최근에 계약서를 가지러 갤러리에 갔었어요. 네, 매니저분께서 저한테 직접 가서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계약서만 갖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매니저님을 만나서 인사만 나눴어요. 그런 일이라면 아마 임재영밖에 없을 거예요. 임재영. 정찬택 씨가 임재영의 계획을 그르쳤었죠. 확실히 뒤에서 복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따가 시온 씨를 보낼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셨군요. 이분은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세요.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맡으셨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전 억울합니다. 이번 일은 절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서류 전 정말 어떻게 유출됐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이 파일을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죠? 그 직원 개인 정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인사팀 직원은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정찬태 씨 파일은 팀장급만 조회할 수 있게 권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니다. 본부장님, 정찬택 씨는 본부장님이 직접 영입한 분입니다. 그걸 아는데 불리한 정보를 퍼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이 터지면 제가 제일 먼저 의심을 받을 텐데 천하의 바보가 아니고서 그럴 리 없죠. 팀장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정보는 제 컴퓨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얼마 전 자꾸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자주 가다 보니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 잠금을 깜빡했을 수도 있어서. 배탈난 시기가 묘하네요. 그건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점심에 배달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 배가 아팠습니다. 그럼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녹화 본이 왜 삭제된 거죠? 얼마 전 CCTV가 고장나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직원이 시스템을 점검해주겠다고 해서 어차피 곧 백업도 해야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어떡하죠? 곧이라는 게 언제죠? 내 기억이 맞다면 CCTV 영상은 적어도 한 달은 저장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흰 3주 동안의 영상만 저장했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직원이 마침 백업해 주겠다고 해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실수로 모든 백업 파일이 삭제됐다고 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 처리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우연이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우연이요? 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정찬택 일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알겠어요. 난 기획팀장을 맡을 테니까 누나가 정찬택 매니저를 맡아줘요. 정찬택 씨 매니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절 찾으셨나요?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맡은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세요. 정찬택 씨한테 일이 터져서 지금 절 의심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전달받은 그 어떤 자료에도 정찬택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건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수정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유 본부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편이 비교적 안전할 테니까요. 그게 사실 유 본부장님께서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기획팀장님과 전 말하는 게 더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원민 씨에게 알리지 않았죠. 그게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갤러리가 초기 단계라서 계약한 작가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 계약한 사람이라면 주변 동료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정찬택 씨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연예인 매니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가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네, 마침 점심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아니요, 다른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날이 마침 저희 팀 팀원 생일이었어서 다 같이 생일을 축하해 줄 계획이었어요.
진허택이라는 분인데 이 업계에선 나름 선배님이세요. 저도 예의상 물어본 거죠. 근데 딱히 저희랑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 붙잡고 그대로 헤어졌어요. 스스로 무한해질 일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글쎄요. 천재들은 좀 괴팍한 구석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말을 꺼리는 것도 아마 정가와 관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유 본부장님의 추천으로 계약했다 보니 다들 그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날 밥을 먹을 때도 몇몇 동료들이 정찬택 씨와 유 본부장님의 관계를 궁금했어요. 하지만 저한테서도 알아낼 만한 게 없어서 그렇게 일단락됐죠. 굳이 뽑는다면 진어택 씨일 거예요. 정찬택 씨한테는 아니지만 저한테 하는 태도가 좀 수상했어요. 평소에 저와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할 뿐더러 저한테는 좀 쌀쌀맞은 편이에요. 원래 예술기금 쪽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처럼 이직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은 먼저 말도 섞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찬택 씨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저도 하루빨리 혐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기획팀장은 정찬택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을 정찬택의 매니저한테 숨겼다고 했어요. 그럼 두 팀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정찬택의 전과 기록에 대해 몰랐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정말 매수당했다면 내게 잘 보이려고 몰래 정찬택의 정보를 수정할 필요도 없었겠죠. 다른 방향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정찬택의 모조품 사건이 다른 루트를 타고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추측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네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여기로 불러서 물어봐요. 그럼 알게 되겠죠. 진어택 씨?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분은 이번 사업 기밀 유출 사건의 조사를 맡은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세요. 네? 사업 기밀 유출이요? 네. 말씀하세요. 하원민 씨가 계약한 신인이 정찬택 씨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제트의 작품을 모조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을 봤어요. 임재영 씨와 연락은 하고 지내나요? 임재영? 왜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압니다.
저는 뉴서밋 프로젝트에서 근무할 때 임재영 씨의 홍보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나중에 임재영 씨는 갤러리와 계약하지 않았지만 가끔 찾아오긴 했어요. 그러고 보니 임재영 씨가 꽤 많은 수집가에게 연락했었죠. 일부는 당신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겠네요. 저를 통해서 안 건 맞아요. 하지만 표절작을 팔려고 했던 건 정말 몰랐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경찰 조사도 끝났고요. 정 의심되면 경찰에 물어보세요. 임재영은 그대로 떠나버렸지만 제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쪽 업계에서는 표절이 제일 치명적이에요.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절 믿고 작품을 구매하겠습니까? 임재영의 모조품 판매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정말 몰랐습니다.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뭘 했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진호택 씨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네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요. 분명 뭔가 있어요. 우리 통했네요. 누나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통했네요. 누나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네, 확실히 뭔가 수상해요. 근데 진어택은 겁이 많고 소심하다고 들었어요. 궁지에 몰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문 중에 분노하기만 했을 뿐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게다가 진어택은 처음에 분명 정찬택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어요.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죠. 하지만 둘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보인 반응은 과하게 격앙되어 있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야죠. 당황한 틈을 노려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준비는 해둬야겠죠? 단서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편이 의심을 덜 사니까요. 본부장님,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현재로서는 갈피가 전혀 안 잡히네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살펴가십시오, 본부장님. 갤러리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찬택 씨와 계약한 것도 그의 재능 때문이었고요. 그의 전과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폐를 끼쳐드렸네요. 하지만 약속드리죠.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해 갤러리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회사의 기밀 문서를 팔아넘기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도는 건 원치 않으실 테죠. 오늘 CCTV 영상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확인할 수 있겠죠. 본부장님, 서버 포트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늦어도 내일 점심까지는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범인이 지금 이 방에 있다는 걸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죠. 이번엔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드디어 답이 나오겠네요. 내일 데이터 복구할 수 있는 거 확실하죠? 본부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 회사가 VIP 고객님들께 비상용 복구 코드를 드린 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랍니다. 최근 반년까지도 전부 복구가 가능해요. 그럼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누구야? 캥기긴 한가 보네요. 경찰까지 언급했으니 분명 임재영과 연락을 취할 거예요. 그야 당연하죠. 게다가 도피 생활 내내 신중하게 행동해온 임재영이 매번 같은 번호로 연락하게 뒀을 리가 없어요. 공중전화나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대포폰 같은 걸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엔 CCTV가 깔려 있으니 진어택은 빨라도 퇴근 후를 기다렸다가 움직일 거예요. 일단 기다려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도박을 하는 거죠. 걱정 마요. 못 들어갈 테니까요. 미리 사람 시켜서 열쇠 구멍을 막아뒀어요. 그렇게 보지 마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비상수단을 쓴 것뿐이에요. 역시 예상대로 숲 쪽으로 가네요. 아파트 단지의 CCTV가 우릴 도와줄 거예요. 숲엔 원래 CCTV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수한 시민은 위험을 예측하는 해안을 갖고 있는 법이거든요. 이 숲은 밤만 되면 어두컴컴해서 딱 봐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선심 쓰는 셈치고 이 동네의 사각지대에 전부 최신식 CCTV 설비를 깔아줬어요. 가요. 내려서 따라가죠. 멀리서 따라가면 돼요. 기회를 포착하면 모습을 드러내자고요.
임재영, 이제 어떡하냐고. 내가 한 일이란 걸 다 알아버렸어. 이 사기꾼아! 전에 팔아넘긴 건 사소한 정보들이라서 조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유신우가 변호사랑 경찰까지 불러들였다고. 이제 어떡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떡하긴요.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죠.